내 이름은 하루카 토모카즈. 재택근무하는 28살. 지금에야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곳이 많지만 난 그전부터 재택근무를 해왔다. 업무도 순조롭고 지금 생활에 전혀 불만 없지만 고민이 하나 있다. 그건 동생 토mom이다. 동생은 날 히키코모리 오타쿠로 생각하고 있는지 틈만 나면 날 무시한다. 그렇게 된 건 고등학생 때 내가 애니나 만화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애니나 만화만 자꾸 보고 그런 걸 오타쿠라고 한다며? 더러우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더럽다니, 재밌기만 한데 그런 말 하지 마. 시끄러워. 오타쿠는 범죄자가 된다고 TV에서 그랬어. 이 잠재적 범죄자. 편견이 심하네. 말이 칼이 된다는 거 몰라? 오빠 상처받았어. 짜증나.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그 후로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불편해졌다. 눈만 마주쳐도 더러워, 꺼져, 죽어 라는 등 막말을 해대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사이타마에 있던 집을 나와 도쿄로. 나름 모아둔 돈도 있었고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 아들,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엄마, 나는 잘 있어. 가족들은? 잘 있어. 근데 실은 이번에 토모미가 결혼하게 돼서 말이야. 뭐? 토모미가? 솔직히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툭하면 너 못살게 굴곤 했지. 그래서 결혼식은?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이라 성대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야, 그럼 취직 성공한 거네? 근데 너한텐 결혼하는 거 말하지도 말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말래. 뭐? 솔직히 날 못 잡아먹어 안달난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오빠인데 충격이었다. 동생은 그럭저럭 미인이고 웨딩드레스도 잘 어울릴 텐데. 미안해.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봤는데. 괜찮아. 나도 나 뭐 하고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서로 쌤쌤이지. 어렸을 땐 사이가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지. 일단 축의금을 보낼 테니까 안 받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 거에 넣어서 건네줘. 고마워. 이렇게 해서 동생과 더 멀어지게 됐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동생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나한테 충격적인 일이. 아파트 입구에서 동생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토모미? 몇 년 만에 만난 남매의 감동적인 재회랑은 동떨어진 분위기였다. 멀리서 봐도 알 정도로 동생은 화가 잔뜩 나 보였다. 이 오타쿠 새끼. 대체 나를 얼마나 물러본 거야? 뭐?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얘기하는 게 몇 년 만인데. 시끄러워. 누가 그런 거 물어봤어? 왜 네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실은 작년 좀 좋은 곳으로 이사 왔다. 몇 천만 원 내서 1억엔씩 하는 흔히 말하는 고급 아파트다.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여기서 평생 살 생각으로 과감히 산 집이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기는. 이 집 살 때 엄마 아빠한테 돈 대달라고 했지? 뭐? 엄마 아빠가 대줬다고 했어? 물어볼 것도 없지. 너 같은 더러운 오타쿠 히키코모리 새끼가 무슨 돈으로 이런 집을 사? 장남이라고 편애하고 어이가 없네. 야, 네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생트집 잡지 마.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일을 하기는? 나 엄마한테 들어서 다 하니까 재택근무로 돈 번다는 등 거짓말 치고 있지? 거짓말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재택근무가 뭐가 대수라고. 그래봤자 부업 수준이잖아. 그럼 푼돈 벌면서 일하는 척하고 어이가 없어서. 우와, 내 동생이 이렇게 바보일 리 없어. 나도 모르게 오타쿠 버릇이 나왔네. 이런 동생도 어렸을 땐 정말 예뻐했으니까 내 나름대로 충격이 크다. 이제 동생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그보다 너 돈 많은 남자 잡았잖아.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시끄러. 기대했던 것만큼 없었어. 그리고 아예 나한텐 돈을 못 쓰게 한다니까? 명품 같은 것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면서 하나도 안 사주고 마음에 안 들어. 똑 부러지는 남편이네. 난 이런 데서 고급지게 사는 게 꿈이었어. 근데 왜 내가 평범한 데서 살고 네가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애초에 혼자 살면서 아깝게 쓰리. 주제를 알아야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내가 어디 살든 내 맘이지.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이제 좀 가. 계속 그러면 주변에 민폐잖아. 하지만 동생은 가지 않고 오히려 내게 달려들었다. 너한테 이런 아파트는 아깝다고. 내가 대신 살아줄 테니까 열쇠 내놔.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야, 그만해. 재택근무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서럽네. 히키코모리인 건 팩트다.
동생이 달려드니 저항할 힘도 없어서 그대로 넘어져서는 제대로 땅도 못 짚고 화려하게 꽝! 이거 무조건 부러졌어. 팔에서 세상 처음 듣는 우지끈하는 소리가 진짜 아파 죽겠네. 너무 아픈 나머지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다. 뭐야? 호들갑 떨긴. 이러니까 히키코모리는 지가 뭘 잘했다고. 됐어, 나 갈래. 동생은 마지막까지 막말을 쏟아내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다행히도 이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비명소리를 듣고 금방 도와주러 왔다. 난 구급차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오른팔 골절, 게다가 수술이 필요해서 일주일 입원 및 전치 3개월 판정. 토모카즈, 너 괜찮니? 엄마 와줘서 고마워. 뜻밖에도 엄마는 아빠랑 동생, 그리고 처음 본 남자, 아마 동생 남편이겠지, 모두를 데리고 왔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토모미 남편 유이치라고 합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처음 뵙는 건데 꼴이 이래서. 아니에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와서 바로 여기로 가보라고 해서. 그렇구나. 아마 이따가 경찰도 와서 사정 청취를 할 생각인가? 엄마랑 매부는 동생이 못 도망가게 하려는 거겠지.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니? 토모미가 내가 사는 아파트는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니까 자기한테 넘기라고 달려들어서 말이야.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토모미? 남편의 호통에 동생은 벌벌 떨었다. 그래도 주눅들은 낌새는 전혀 없었다. 이 녀석 씩씩하네. 내 말 맞잖아. 부모가 사준 집이면 딸인 나도 살 권리 있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런 집에선 살긴 아까우니까 내가 대신 산다고 했어.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연하지. 애초에 당신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런 싸구려 아파트 친구한테도 못 보여줘. 부부싸움으로 바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엄마 토모미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네가 이사했던 아파트 이름 듣자마자 튀어나가서 설명할 틈도 없었어. 그런 성격은 좀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네. 시끄러. 아무튼 히키코모리는 숨만 쉬어도 민폐니까 얼른 열쇠 넘겨. 그때 찰싹하는 큰 소리가 났다. 엄마가 동생의 뺨을 힘껏 때린 소리였다. 무슨 짓이야? 엄마 인내심도 이제 한계야. 네 오빠 번듯하게 일하고 있어. 인기 만화가 아키타 토모카즈라고 알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잖아. 일반인인 나도 알고 있어. 실사판으로도 나오고 광고도 엄청 하니까. 그러면 인터넷 봐볼래?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 지금 난리 났으니까. 인기 만화가 아키타 토모카즈. 누군가 집 앞에서 넘어뜨려 골절로 입원. 이게 뭐야? 이 사진 너잖아. 보니까 계속 말했잖아. 엔간에서는 얼굴 안 까는데 네가 직접 보라고. 편집부에 부탁해서 이번엔 그대로 내달라고 했어. 여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만화나 오타쿠 싫어하는 너한테 말해봤자 뭐하나 싶었거든. 감사하게도 작품이 대박나서 그 돈으로 지금 집 산 거야. 일은 집에서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집 겸 작업실이라고. 이때 아주 타이밍 좋게 담당 편집자가 찾아왔다. 아주 잘 왔어, 담당 편집자. 바로 보너스 주고 싶을 정도야. 선생님, 오른팔 골절이라니. 대체 어쩌면 좋을지. 이번 달 연재도 못하시고 다른 일들도. 호들갑은 원고는 매번 미리 해놨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선생님 민 녀석 용서 못해요. 모니로브 출판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연재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손해를 입을지. 선생님은 우리 회사 얼굴이자 기둥이신데. 나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 우리 대화를 듣더니 동생 얼굴이 새파래졌다. 아무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드디어 이해한 모양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니. 만화였으면 최고의 악역이었겠지만 만화가 아닌 현실에 게다가 가족이라니 머리가 아프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 녀석이 지 혼자 자빠진 거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달려들어서 형님이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잖아. 색이 밀지도 않았고 그냥 사고잖아. 근데 말이야, 우리 아파트 입구 CCTV 달려있으니까 그걸 증거로 내면 사고라고는 못할걸? 뭐? 동생을 경찰에 넘기려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또 한 번 찰싹 소리가 났다. 이번엔 내부가 동생의 뺨을 후려쳤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맞으며 동생의 뺨은 다람쥐처럼 부어올랐다. 웃으면 안 되는데 꼴 좀 봐. 형님, 편집자님, 이 사람이 그랬어요.
고소하시든 뭐든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와이프인데. 그것도 오늘까지예요. 이제 이혼하렵니다. 뭐? 이혼을 왜 해?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당신이잖아. 친오빠를 욕하는 걸로는 부족해서 트집 잡아서 아파트 뺏으려고 하다가 이사단을 만들어?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 그건 애초에 당신이 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못 벌어오니까. 말해 두는데 난 당신한테 알려준 월급의 2배를 받고 있어. 뭐? 뭐야 이 종교는. 잘 만든 드라마라도 보는 기분이네. 이러면 안 되지 싶으면서도 내심 흥미진진하게 둘의 대화를 지켜봤다. 애가 태어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툭하면 명품 가방이니 고급 레스토랑이니 돈 쓸 생각만 하고, 그리고 호스트바에도 갔다면서?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알고 있어. 증거도 있고. 이제 나머진 변호사 통해서 할게.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러고는 병실을 나서는 남편을 쫓아가려고 하는 동생. 하지만 병실 앞에는 계속 경찰이 서 있었는지 동생 앞을 가로막았다. 같이 좀 가실까요? 안 돼! 당신, 엄마! 도와줘! 결국 동생은 상해죄로 체포됐다. 그리고 나도 위자료, 모니로버 출판사도 손해배상, 전남편 유이치 씨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1억엔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됐다. 물론 동생도 변호사를 쓰려고 했지만 그럴 돈은 없었고 애초에 질 게 뻔한 싸움을 할 변호사는 없다. 결국 동생은 개인 파산하게 됐다. 유이치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면책됐지만 나한테 한 짓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돼 개인 파산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 떨어졌다. 출판사가 청구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은 이혼 후 빈털터리가 됐고 유이치 씨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도 의존을 생각했지만 나랑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꼭 하게 해야 한다. 그건 부모의 의무라면서 같이 살기로 하셨다. 그 후 동생은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다고 한다. 뭐 나로서는 미안하지만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난 무사히 작업에 복귀. 만화를 기대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형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쪽으로 맛있는 고기 세트 보냈으니까 조수분이랑 같이 잡숴주세요. 유이치, 매번 고마워. 동생이랑 이혼하고도 신경 써주고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는 동생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고스펙 엘리트가 지인이라니 행복하네. 그러고 보니 몸 키우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다니는 곳 알려드릴까요? 고마워. 진짜 이번 일로 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했어. 나도 몸 좀 만들어야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한다더니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 동생 때문에 다치고 동생 전남편이랑 친해지고 언젠가 이번 일을 소재로 작품 내게 되면 그 수입만큼 동생 빚 갚아줘도 괜찮으려나? 억 단위 빚쟁이한텐 세 발에 피겠지만 얼마나 걸려서 다 갚을지 삶의 즐거움이 늘었네.